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이 팀장이 바로 직전 이 팀장이 학부 전공이기도 했던 수학교육과 분석 콘텐츠에서 수학교육과 지원을 다시금 생각해보라고 열변을 토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그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 불타는 중등 임용시험 및 TO 및 경쟁률 분석을 중심으로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범대학에 진학할 학생들은 이러한 임용고시와 사범대의 현실, 더 나아가 교직 현장의 현실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계셔야 하니 오늘 이 콘텐츠를 잘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장이 교원 양성체제 개편 분석 콘텐츠를 통해 앞으로 국어, 수학, 영어 같은 공통 과목의 교원은 사범대학에서만 양성하게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과목에 응시할 수험생의 경우 잠시 숨통이 트일 수도 있겠지만 사범대학 학생들만 임용시험을 치르더라도 어차피 현재 TO에 비해 사범대학에서 양성하는 인재가 폭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는 점이 없고 인구 절벽으로 인해 사범대학에서 정원을 대폭 감축하지 않는 이상 장기적으로는 결국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지속되거나 더 악화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또한 고교 학점제 시행으로 인해 교원이 다교과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교과나 현재 정규 교과목에 없는 첨단 분야의 교원 양성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운 바 있어 소수 과목이 교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다소 희망적인 소식이라 할 수 있기는 한데 반면 국어, 영어, 수학이 필수 이수 학점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이 국영수 교과 신규 교원이 선발 인원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교육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또 지켜보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2학년도 중등 임용시험 TO 및 경쟁률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자료는 2022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및 TO와 경쟁률을 지역별로 나누어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메이저 리서치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장애인 선생님을 선발하는 장애 구분 모집과 경기나 충남 등의 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역 제한 모집은 제외하고 일반 모집 인원만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중등 임용시험 및 과목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범대학이라면 다니는 학과의 과목을 선택해서 임용시험을 치르는 것이 대부분이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범대학 학과를 결정하실 때 정석은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이 교육과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좋아해서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본인이 자신있고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겠죠. 그런데 진학하고 싶은 대학교의 사범대학 학과에 성적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에 대학을 낮추는 선택지도 있지만 이중 복수 전공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타 단과대학에서 사범대학으로는 복수 전공을 할 수 없지만 사범대학은 사범대학을 포함한 대부분이 단과대학으로 이중 복수 전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사범대학 재학생들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입시에서 전략적으로 비교적 입결이 낮은 사범대학 학과에 진학한 후에 복수 전공으로 목표하던 과의 학위를 취득하기도 하고 관심 있는 과목의 복수 전공을 통해 두 과목의 교원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는 사례도 꽤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두 과목에 모두 임용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니 졸업 후 어떤 과목으로 임용시험을 칠지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으로 대표되는 메이저 과목에서 벗어나 기술교육과 체육교육과 등 일반 선택 과목의 교육과의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요 과목의 경우 지필고사, 수행평가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정형화된 양식이 있어 이를 따라야 하고 학교에서 너무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조금의 실수가 생겨도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해당 과목들은 교사가 보다 자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학생들과 덜 압박감 있는 분위기에서 소통할 수 있어 좋다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등 임용시험을 응시할 지역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이 팀장이 모든 과목을 합쳐 2022학년도 중등 임용시험의 지역별 TO, 응시 인원, 경쟁률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과목 연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경쟁률은 일단 대부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임용고시 준비생 및 합격생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근처나 거주하고 싶은 지역으로 소신 지원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합격이 정말 간절한 경우에는 연고가 있든 없든 TO가 많이 나고 경쟁이 덜 심한 지역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 두 지역이 커트라인이 크게 차이나지 않아서 TO나 경쟁률을 고려한 선택이 크게 의미가 없었다거나 거주를 고려하지 않던 곳에 합격을 하고 나서 합격했다는 기쁨이 조금 덜했다는 이 팀장 주변이 생생한 증언도 있기에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도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교사 진로의 선택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텐츠를 비롯해 교육 관련 콘텐츠를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 팀장이 계속해서 진학을 회유하는 그림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학령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지금 시기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그 여파를 맡기 시작할 것이니 앞으로 교사를 지망하려면 더 굳센 결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하여 이 팀장이 교직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것을 자꾸 권하는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에 왜 흥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교육을 실천하고 싶은지에 대해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가르치는 게 좋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만 해도 큰 수확이지만 더 심층적으로 가르침을 통해 어떤 행복을 느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앞에서 말하고 소통할 수
수 있는 직업은 많고 수업과 같이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일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교사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단순히 학창시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장소인 학교가 익숙해서는 아닌지 의문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면 여러분들이 학생인 상황에서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은 아직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이 팀장은 교사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이 팀장 또한 선생님들께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에 매력을 느꼈지만 이런저런 활동을 해보니 전체 비율을 보았을 때 선생님이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기는 했습니다. 분명히 학생에게 결정되어 굳어진 기질이나 성향이 있을 텐데 이를 모두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가득 찼다가는 그에 따라 회의감을 느낄 가능성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로를 더 확장해서 생각했을 때 사교육계 진출도 쉽지는 않습니다. 사교육이 아무리 성행한다고 한들 학생 자체가 줄어들었고 인터넷 강의가 활성화되어 소수의 유명 강의나 학원이 사교육 시장을 독식할 수도 있는데 이미 그러한 추세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팀장 주변이 사범대학 학생들도 교육, 사교육계 이외의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다행히 사범대는 교육대학교에 비해서는 그나마 다른 진로로의 길이 열려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다른 진로를 생각해도 되니까 사범대학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교사가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다른 진로를 생각하실 거면 애초에 다른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하는 게 이 팀장의 의견입니다. 이미 생활기록부가 교육계열로 덮여 있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를 충분히 만회할 방법은 많고요. 이는 초등임용 분석 콘텐츠에서 설명드린 바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범대학에 진학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임용시험을 선택하면 본격적으로 진로는 학교 교사로 한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임용고시를 보겠다고 결심을 하면 수험기간을 정해서라도 그 기간만큼은 임용고시만 바라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팀장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무원 시험을 오래 준비하다 결국 손을 털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경우에 준비했던 직렬에 따라 금융공기업 필기시험 준비 등에 도움이 되는 사례가 있기도 한데 중등 임용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다른 진로 준비에 도움이 되는 사례는 없기 때문입니다. 전공을 살린다면 진출 가능한 진로는 사립교사, 기간제 교사, 학원교사, 교육 관련 사기업 정도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학교 교사를 선택하는 이유 중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워라밸, 안정성이 대표적입니다. 교사의 근무 환경을 보았을 때 워라밸 수준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팀장이 주말에도 열심히 콘텐츠를 만드는 모습을 보며 주변 교사 친구들이 워라밸은 교사가 1등이네 하고 지나가기도 했듯 방학과 비교적 빠른 퇴근이 보장되어 있고 비교적 수평적인 직장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교직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방학은 정말 행복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여러 행정 업무나 학부모 민원을 처리하며 수업 준비에 집중하기 힘들어져 정작 퇴근 후 개인 시간에 수업 준비를 할 때도 있고 교사들이 느끼는 딜레마는 대부분 행정 업무 과다해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 너무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하는 일에 비해 연봉에 아쉬움을 느껴 고민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물론 방과 후 수업을 열심히 도맡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EBS 등에 진출하거나 책을 집필하는 등 교사가 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개인적으로 찾아 나설 수는 있지만 이러한 일들을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만 맡는다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겠죠. 교사라는 직종이 담당하는 일과 학생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단순 안정성을 좇는다면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비롯한 다른 공무원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쉬운 길은 없습니다만 교육계열의 경우 큰 고민 없이 익숙해서 사범대를 희망하는 경우의 학생들이 많다는 것, 교육 분야의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도 어렵다는 특성이 합쳐져 사범대학이 소위 말하는 백수양성소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팀장이 사범대학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팀장은 사범대학에 항상 애정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참신한 교육을 행하는 선생님들을 기사나 유튜브에서 종종 찾아보며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교육을 선도할 교육에 애정 있는 인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뜻 없이 지원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크기에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뜻이 있는 학생들이 사범대학에 진학해 줄 것을 이 팀장이 더욱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석 소장님께서 중등 임용 및 사범대학교의 향후 전망에 대해 논하신 콘텐츠를 첨부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